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여러분들 현역가왕 재밌게 보셨죠? 정말 가슴이 아파서 이번 방송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탈락자들 결정됐죠. 6명 탈락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4명 탈락을 결정하고요. 제작진이 이번에 신동엽 씨가 없던 룰을 적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없던 룰을 결정했습니다. 이 팀이 하나가 되어서 이 경연을 펼쳤는데 이제는 이 팀 내에서 1명 혹은 2명의 탈락을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슬픈 대결을 해야만 했는데 탈락자 미소자매 감미연 씨 탈락했고요. 여러분, 미소자매 노래는 잘 아시다시피 장윤정 씨의 초혼을 선택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소자매에서는 1명이 탈락하는 건데 이수연 양, 그리고 숙행, 김태연, 그리고 감미연, 그리고 솔지, 이렇게 5사람이 이 한 곡을 소절을 나눠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중에 1명을 심사위원이 선정해서 탈락시키는 그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떨어질 사람이 없어요. 너무 잘합니다. 이수연, 김태연, 감미연도 트로트 너무 잘하죠. 거기다 솔지까지 떨어질 사람이 없다 라고 했는데 12표 중에 9명이 감미연 씨를 선택해서 감미연 씨가 최종 탈락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주현미 씨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탈락시킬 사람이 없는데 감미연 씨를 탈락시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감미연 씨는 노래 초혼을 받아들이고 구간을 나눠갔는데 감미연 씨는 약간 초월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뭘 해도 되니까 다 결정하고 그 나머지를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초월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선택을 했고요. 결국에는 탈락자가 돼서 이 현역가왕 무대를 떠났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두 번째 방출자는 장하온 씨였죠. 저는요 청기가왕 이 노래 듣고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부초 같은 인생을 부르는데 이 멤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장태희, 장하온, 그리고 스테파니, 엄마야? 반응 나오죠. 홍자, 차지연. 제대로 이 곡을 소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나마 그래도 차지연 씨가 안정적으로 노래를 불렀고, 아니 홍자 씨도 약간 음정이 삐끗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스테파니도 힘들어하고요. 본인의 맞는 옷이 아니잖아요. 장하온 씨도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장태희 씨도 힘들게 불렀고. 그래서 이 팀을 보면서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당혹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카메라에 계속 비쳤습니다. 자, 노래를 부르고 홍자 씨의 표정이 매우 안 좋죠. 이 멤버 가운데 1명이 탈락해야 됩니다. 왜냐면 1등은 전체가 다 올라가고요. 누룽지 캐러멜이 1등이 됐으니까 전원이 다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는데 2등 팀에서 1명, 3등 팀에서 1명, 그리고 4등 팀에서 2명이 떨어지니까 2등이 오미소자매, 3등이 청기가왕, 4등이 오방신녀였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청기가왕에서도 1명은 떨어지는데 노래를 부르고 나서 홍자 씨의 표정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여러분. 서른도씨가 이런 얘기 하죠. 이 노래 자체가 팀과 안 맞는 거다. 자, 이러면 감미연을 보낸 게 너무 아깝지라고 말할 정도로 이 팀에서 탈락자는 더 많이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연의 룰이라는 게 이미 결정된 것이고, 자, 감미연 씨는 이미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김주희 씨가 굉장히 다행스러워합니다. 우리 곡이 더 쉬운 것 같아. 저거 너무 어렵다. 자, 온갖 혹평을 받고요. 1명을 결정하는데 나 너무 놀랬다 이런 반응 나오고, 이 노래를 몰랐나 봐요. 다들 못 부르는 노래를 하니까. 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명 중에 9명이 장하온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방출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저는 최근에 각종 약과 건강기능식, 화장품, 심지어는 펜용품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창고형 매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파마스퀘어인데요.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곳인 만큼 기대감이 컸는데요.
500평 규모의 매장은 쾌적했고 5,000개의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우선 약국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소화제, 감기약 등 상비약은 동네 약국과 비교했을 때도 눈을 의심할 만큼 가격이 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남성, 여성, 시니어 등 나이대, 남녀 성별에 맞춘 건강 보조제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약사님들이 상주에 계셔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몰랐던 의학 상식까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둘씩 담다 보니 바구니가 가득 찼는데요. 이렇게 결제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약국에서 나와 다른 공간으로 향했는데요. 건기식뿐 아니라 뷰티 그리고 펜용품까지 무려 3,000여 개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매장이었습니다. 특히 건기식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해외에서 직수입한 제품들까지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지는 브랜드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비타민, 홍삼, 오메가3 프리미엄 브랜드 하나하나 인터넷과 비교해서 가격을 살펴보니 이때다 싶었습니다. 많이 살수록 이득이라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명절, 연말연시, 단체 선물 등 대량 구입할 때 강력 추천합니다. 뷰티 제품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마스크팩, 색조, 스킨 등 다양한 뷰티 제품이 한가득입니다. 이걸 보느라 시간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제품부터 프라이빗한 제품들까지 드러그스토어 못지않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들이 즐비했습니다. 여기는 펫존인데요. 애견과 함께 쇼핑이 가능합니다. 사료, 간식, 영양제, 장난감 등 없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파마스퀘어는 2월 21일 토요일 오픈인데요. 얼른 가셔서 골드바 이벤트의 행운을 차지하세요. 단 1,000원만 구입하셔도 지하 주차는 2시간 반, 공영 주차장은 4시간까지 주차가 무료입니다. 참, 파마스퀘어는 하남점을 시작으로 김포, 청라,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방신녀팀에서는 2명이 탈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방신녀에서도 노래가요, 실력들이 고만고만합니다. 김주희 씨도 생각보다 잘 불렀고, 강유진 씨도 기본기가 탄탄하고, 그리고 금잔디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추다혜 씨도 그렇고요. 하이랑 씨도 그렇고요. 기본 노래 좀 한다라는 5명이 뭉쳤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되는데 한 명은 하이랑 씨입니다. 12명 중에 6명이 하이랑 씨를 선택해서 하이랑 씨가 탈락자로 결정이 됐는데요. 하이랑 씨가 본인의 가정사를 현역가왕을 통해서 고백을 한 건데요. 하이랑 씨는 현역가왕에 재도전한 이유가 있다. 나에게는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다. 모두들 깜짝 놀라는 표정 짓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노래를 하면서 무명 가수에서 어렵게 이름을 알리게 됐다. 그래서 사망 어린 딸에 대해서 알리지를 못했다. 서주경 씨는 알고 있나 봅니다. 하이량 씨의 어머니와 함께 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이량 씨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다. 자, 그래서 하이량 씨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가 되면, 제 힘으로 인정받으면 멋있게 밝히고 싶었다. 정말 멋있는 엄마가 되고자 재도전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엄마, 그리고 딸을 아가라고 부릅니다. 아가, 우리 하루 빨리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뭐 가수라는 게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게 또 가수거든요. 인기가 있는 가수들이야 한번 행사 갈 때마다 뭐 1,000만 원대 넘는 그러한 행사료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가수들은요, 형편없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행사를 뛰면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는 가수들도 많은데요. 하이량 씨 같은 경우에도 유명해진 지 별로 되지 않았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량 씨가 열심히 딸과 함께 살기 위해서 분주히 경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이량 씨가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하이량 씨 모습에 후배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고, 정말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후배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출자는 또 강유진 씨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강유진 씨도 사연이 있었어요. 원래 강유진 씨가 자기 사연을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박구윤 씨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잘 되면 아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했는데, 자, 얘기해달라. 자, 강유진 씨가 엄마 이만큼 해도 잘했지? 방 한 칸 더 마련하는 날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할게. 사랑한다 아들아 보고 싶다. 자, 뭐냐면요. 강유진 씨도 형편 때문에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또 가슴 찡한 사연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멋있는 퇴장이다 라는 생각 들었고요. 사실 그러한 사정들, 소위 말하는 요즘 사연팔이들 정말 많잖아요. 자, 어떤 서사와 스토리를 미리 공개해서 시청자들에게 노래가 아닌 사연으로 아니면 스토리로 그렇게 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참 강유진 씨와 하이랑 씨는 멋진 승부를 펼쳤고 멋진 패자가 되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달리 보면은 정말 멋진 승자이기도 합니다. 뭐 현역가왕에서 떨어졌다, 다음 라운드 진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가수에 비해서 실력이 떨어진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서 이 일부 시청자들은 좀 이런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경연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다음 라운드 진출자와 탈락자가 결정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어떠한 룰을 정했잖아요. 실력을 떠나서 한 팀에서 한 명 탈락, 한 팀에서 2명 탈락, 룰을 정해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실력자가 많이 몰집되어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프리패스 진출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룰에 의한 희생자가 나오기도 하고 행운을 잡는 그런 참가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청자들께서는 저 탈락자는 진짜 안타깝다, 혹은 저 사람이 탈락해야 되는데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발 과정이 좀 잔혹했다라는 게 맞고요. 이렇게 팀 라운드로 함께 똘똘 뭉쳐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팀에서 서로 구간을 나눠서 불러서 한 명을 탈락해야 되는, 자,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그러한 경영 과정이 있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에이스전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다 잘했습니다. 에이스전 차지연 씨 잘했고, 이수연 양 잘했고, 금잔디 잘했고, 홍지윤 잘했고, 다 잘했어요. 진짜 에이스전 엄지척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와, 홍지윤 씨 무대 진짜 소름 돋았고, 이수연 양의 무대 워낙에 잘 부르니까 와, 역시 이수연 잘했다,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금잔디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차지연 씨 무대, 차지연 씨가 이 무대를 서기 전부터 눈물을 흘려요. 계속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힘들겠죠. 왜냐면은 트로트를 도전하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다른 팀원들을 같이 함께 올라가야 되는 에이스전을 출전한 입장으로서 심적인 부담감도 있고 노래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이 노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 더더군다나 이 노래가 말이죠, 여러분, 심수봉 씨입니다. 비나리죠. 너무나 잘 알려진 곡이기 때문에 더 잘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색깔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지연 씨가 노래를 불러요.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흘러요. 눈물을 계속 흘립니다. 죄송하다, 자꾸 울어서. 자, 계속 우는데 트롯이 이렇게 어려운지, 노래가 이렇게 어려운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힘들어서. 자, 리인 씨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요. 같은 입장이죠. 다른 장르에서 트롯을 부르는 가수로 도전을 했는데 리인 씨도 저 무대에 섰단 말이죠. 얼마 전까지. 자, 공감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서 정말 그렇게 눈물이 펑펑 쏟을 만큼 공감이 됐습니까? 저는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무대에 설 때는 참을 줄 아는 것도, 나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줄 아는 것도 진정한 프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을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진짜 프로 아니겠느냐. 차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무대에서 수없이 서봤고 오래된 경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지 더더군다나 공감이 되지가 않는다. 자기만의 감정 안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그거를 시청자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서 린 씨나 크게 공감한 것 같은데 아무튼 항상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 하죠. 선배님을 존경하고 저는 트롯 앞에서 정직하게 진심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또 울어요. 그런데 차지현 씨 눈물이 쏙 들어가는 일이 생기죠. 바로 윤명선 씨인데 공감하지 못합니다. 차지현 씨 눈물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눈물 쏙 들어가게 얘기하죠. 고민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다. 노래가 격하다. 뮤지컬은 카메라가 없어서 온몸으로 극을 보여줘야 되는데 뮤지컬은 감정과 몸짓이 좀 과장돼도 여러분 막 샤우팅 창법하고 막 약간 감정이 1, 2, 3, 4, 5, 6, 7, 8, 90 단계가 있다면은 정말 최고로 오버액션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뮤지컬 무대의 특징이긴데 그게 차지현 씨에게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대중음악에 있어서는 카메라가 있어서 조금만 표현해도 과장되고 섬세하게 잡힌다. 뮤지컬과 방송 차이를 이해하고 대처해라. 정말 정확합니다. 매섭습니다. 차지현 씨 눈물이 쏙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결국에는 210점을 맞습니다. 자, 부담스러운 차지현 씨 무대였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차지현 씨 무대입니다. 물론 차지현 씨를 좋아하는 팬 여러분들은 뭐 차지현 씨에 대해서 극찬하시고 정말 대단한 가수다라고 하는데 차지현 씨가 좀 이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 실력은 기본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중음악에 100%다 적응하지 못한 것 같고 특히 이 마인드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오버액션이나 아니면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 보인다. 그게 좀 저는 불편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차지현 씨의 무대가 그랬고요. 또 그거를 윤명선 씨가 정확히 찝었죠. 홍지윤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지윤 씨 이번에 어때요 여러분? 레전드 무대를 썼습니다. 한오백년 기가 막히게 편곡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성을 했는데 윤명선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한 눈물이 맞다. 드디어 미친 여자분이 되셨다. 국악을 부르실 때 정말 고급지게 휙가닥 가셨다. 자, 표현은 좀 저속하지만 홍지윤 씨에게는 진실한 눈물 그리고 악어의 눈물 뭐가 좀 대비되는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눈물도요 무기가 될 수 있고요. 혹은 그 눈물이 자신을 해할 수가 있다. 홍지윤 씨는 이렇게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했는데 결국 홍지윤 씨가 본선 2차전 MVP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예선 첫 번째 MVP가 차지연, 본선 1차 두 번째 MVP가 금잔디, 그리고 세 번째 본선 2차전 MVP가 홍지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MVP를 차지했다. 자, 홍지윤 씨가 아주 막강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면서 현역가왕 그 다음 화를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가 거듭할수록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기대가 되는 현역가왕 이야기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